韓国人男子と付き合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か？はい、そうですね。機会があったらやりたいです。 나리타 공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단 5초 만에 무려 12억 원의 가치를 지닌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분실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공항 측은 등을 돌렸고 수백 명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 한국인 청년이 단호히 나섰습니다. 우리 가문을 구한 은인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할 거고 범인들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이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자 일본 여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저렇게 못하지? 역시 한국 남자.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숨겨진 정체였는데요.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갖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도쿄 중심부 펜트하우스에서 성장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온갖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이었죠. 도쿄대를 나왔고 회사에서는 후계자로서 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리타 공항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세상에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토에서 거행될 할아버지 연결식에 참석하려고 국내선 탑승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제 목에는 할아버지가 작년 26번째 생일 때 건네주신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흔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까르띠에가 오직 저만을 위해 제작한 유일무이한 작품이었고 시장 가치로 따지면 12억 원을 훌쩍 넘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장신구가 귀중했던 까닭은 값어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주신 애정의 증표였습니다. 제가 재벌가의 일원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손녀로서 받은 단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5살의 어머니를 여인절을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으로 늘 분주하셨고 저한테는 가혹할 만큼 엄하셨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 서열에서 의심받았고 다른 이들의 2배쯤 애써야 겨우 인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만큼은 예외였어요. 제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붙들어 주신 분도 할아버지였습니다. 입시에서 실패해 눈물 흘릴 때 하루 내내 곁을 지켜주신 분도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신 분도 할아버지였습니다. 지난해 생일날 할아버지는 이 목걸이를 친히 제 목에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쿠라야, 세상이 너를 얕잡아봐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니까. 할아버지는 언제든 내 뒤에 있단다. 그게 할아버지와 보낸 마지막 생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오후 2시였습니다. 인파로 북적였어요. 저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나와 보안 검색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꺼풀이 부어올라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짐과 휴대품들을 회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 목에 두르고 있던 목걸이를 조심조심 풀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신구를 용기 정중앙에 세심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엑스레이 장치 속으로 용기가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저는 금속 감지기를 지나갔습니다. 경보음 한 번 울리지 않고 통과했죠. 그러고는 반대편에서 나온 제 용기를 찾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기에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용기를 재차 살폈습니다. 가방, 휴대전화, 팔목시계, 허리띠, 전부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걸이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바닥을 훑어봤습니다. 혹여 떨궈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도 살폈습니다. 이웃한 용기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5초. 엑스레이 장치를 거치는 5초 동안 목걸이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저기요. 저는 허둥지둥 가장 가까운 검색 직원에게 뛰어갔습니다. 제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방금 용기에 담았는데 없어졌다고요. 제 음성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검색 직원은 성가시다는 표정으로 저를 한번 훑어봤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감정 없는 얼굴로 양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만 목격을 못 하셨다니요? 틀림없이 넣었어요. 지금 막 넣었다고요. 까르띠에 목걸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다시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봤다니까요. 어디에도 없어요. 감시 카메라를 돌려보세요.
제가 확실히 용기에 넣는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만 좌우로 흔들 뿐이었습니다. 전혀 관심 없다는 기색이었어요. 손님, 분실품은 분실물 담당 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분실품이 아니라고요. 제 목청이 높아졌습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5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있었는데 순간 증발했어요. 12억 원짜리 목걸이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렇더라도 규정이 있습니다. 분실물 부서로. 규정이요. 제 소지품을 도둑 맞았는데요. 저는 다른 직원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어요. 부탁드려요. 제 목걸이가 보안 검색 통과하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감시 카메라만 확인해 주신다면. 하지만 그 직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시면 곤란합니다. 소동이요? 제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소동이에요. 다른 탑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피해, 소동, 그런 말들만 되풀이됐어요. 저는 세 번째 직원에게도 똑같은 호소를 했습니다. 네 번째 직원에게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하나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시 카메라 확인에 응해주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할아버지 연결식이 이틀 뒤인데 이 목걸이 없이는 할아버지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대체 뭐지? 목걸이 잃어버렸나 보네. 12억 원이라잖아. 진짜일 리가. 과장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저를 의혹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손 내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재벌가의 따님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수십 명이 달려드는 위치였어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공항 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무기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하소연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았어요. 재산도 신분도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5번째 직원 앞에서 거의 무릎 꿇을 지경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만 확인해 주세요. 5분만 살펴봐 주시면 제가 분명히 넣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제발. 하지만 그 직원도 부정의 몸짓을 보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무슨 규정이에요? 절도 사건인데 왜 확인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상급자에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부재, 규정 준수, 절차 이행, 그런 변명들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목에 손수 걸어주시며 언제나 내 뒤에 있단다라고 속삭이셨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5초 만에 자취를 감춘 거예요. 12억 원이라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였어요. 할아버지의 애정이었습니다. 제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된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지켜내지 못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저는 완벽하게 고립당했습니다. 이 드넓은 공항에서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저는 철저히 홀로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30살 언저리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목걸이가 보안 검색 통과하면서 사라졌어요. 5초 전에 분명히 트레이에 넣었는데 없어졌어요. 직원들에게 감시 카메라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남자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안 직원들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보안 직원들은 그를 귀찮다는 듯 쳐다봤어요. 이 여성분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 동안 사라졌다고 하는데 혹시 감시 카메라 확인이 가능할까요? 보안 직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이미 말씀드렸지만 분실물은 분실물이 아닙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도난입니다.
5초 전에 분명히 트레이에 있었던 물건이 감시 카메라를 통과하는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건 확인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여성분은 12억 원 상당의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공항 측에서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보안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다면 권한이 있는 분을 불러주십시오. 남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안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급자 요청합니다. 보안 검색대 3번 게이트로.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관리자로 보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인 남자가 다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린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했어요. 관리자는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보안실로 들어갔어요. 저와 그 남자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서준이라고 합니다. 사쿠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관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님,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저는 최서준과 함께 관리자를 따라갔습니다. 조그만 사무실로 안내됐어요.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관리자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걸이를 트레이에 올려놓으신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보안 검색 직원 중 한 명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보안 직원이 훔쳐간 거였어요.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동안 실제로 누군가 제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지만 연락이 닿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리자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사쿠라 씨, 최서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또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서준은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 해당 직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최서준도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어요. 비행기는 괜찮으세요? 최서준이 물었습니다. 놓쳤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목걸이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가족분 장례식이라고 하셨죠? 네. 할아버지 연결식이에요. 이틀 뒤인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최서준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켰어요.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경찰이 투명한 증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용의자가 자백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제가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찾았어요. 경찰서를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서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이 목걸이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찾으셔서요.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최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저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것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최서준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 간곡한 부탁에 최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서준과 함께 나리타 공항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고급 일식당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연하게 선택했을 장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최서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필요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목에 목걸이를 다시 걸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제 체온으로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연결식이 이틀 뒤라고 하셨죠? 네. 교토에서 열려요. 가족분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아버지와 저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들어주는 배려였습니다. 최서준 씨는 여행 중이라고 하셨죠? 일본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일본은 처음이에요. 군 복무요? 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해요. 어떤 부대에 계셨어요? 최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가 이해됐어요. 훈련받은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제대하고 뭐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보안 관련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최서준은 젓가락을 능숙하게 다뤘어요. 일본 음식 드셔보셨어요? 몇 번요. 한국에도 이 식당이 많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최서준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사쿠라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가족 사업을 돕고 있어요. 무역 회사예요. 저는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요. 특히 여자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받을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사쿠라 씨를 보니까 굉장히 강한 분 같았어요. 강해요? 네.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약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서준은 다르게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최서준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요? 제가 도쿄를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최서준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예요. 오늘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의 선물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도움을 받았어요. 신분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최서준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최서준에게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가까워요. 그럼 내일 10시에 시부야역에서 만날까요? 좋습니다. 최서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선물. 오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목걸이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최서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 연결고리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쿠라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오늘 공항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뭐?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한 한국인 남자가 도와줘서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최서준이요. 내일 그 사람을 만난다고? 네. 제가 도쿄를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하지만 내 판단을 믿는다.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저녁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서준. 제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 저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평범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심플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시부야역에 도착했을 때는 9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일찍 나온 거예요. 하지만 최서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어제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단순하지만 잘 어울렸어요. 어디부터 갈까요? 최서준 씨가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사쿠라 씨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사쿠사부터 갈까요?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그리 붐비지 않았어요. 최서준은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도쿄는 어때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정돈되어 있어요. 처음 오신 거라고 했죠? 네. 일본은 처음이에요. 사실 해외 자체가 처음입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좋은 가이드가 되어야겠네요. 최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가이드예요. 아사쿠사에 도착했습니다. 센소지 절 앞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여기가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에요. 1400년이 넘는 곳이죠. 최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는 타입이었어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오래된 절이 많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불국사나 해인사 같은 곳들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카미세 거리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조금요. 그럼 여기서 먹거리를 사볼까요? 저는 최서준에게 닌교야키를 사줬습니다. 팥소가 들어간 작은 빵이었어요. 맛있네요. 팥이 달콤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자주 왔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걸 좋아하셨거든요. 할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최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할아버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유일한 분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후계자로서 저를 평가하세요. 완벽하길 바라시죠. 재벌가 딸이라는 게 때론 무거워요. 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지금도 가끔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저를 손녀로만 봐주셨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울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최고로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는 스카이트리로 이동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자 도쿄가 한눈에 보였어요. 높네요. 진짜 높아요. 최서준이 창가에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650m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중 하나죠. 최서준은 창가에 서서 도쿄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어요. 저기 보이는 게 도쿄타워예요. 예전에는 저게 가장 높았죠. 다 작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여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쿠라 씨. 네. 어제는 정말 힘드셨죠? 공항에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요. 제가 가진 모든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최서준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쿠라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제 봤잖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싸우셨어요.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그냥 다급했을 뿐이에요. 다급함과 강함은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게 강함이에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렇게 평가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 식사는 우에노 근처 작은 라멘집에서 했습니다. 유명한 곳은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라멘이 정말 맛있어요. 숨은 맛집이에요. 기대되네요. 라멘이 나왔을 때 최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일본 라멘은 원래 양이 많아요. 다 드실 수 있겠어요? 군대 있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최서준은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국물이 진하고 면도 쫄깃하고. 그죠? 여기 사장님이 30년 동안 같은 레시피로 만드신대요. 역시 장인 정신이네요. 식사 후 우리는 우에노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최서준 씨. 네. 군대에서는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최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특히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훈련하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특수부대에 지원하셨어요? 도전하고 싶었어요.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예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 자신만큼은 강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수부대를요. 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인내, 책임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행동하는 법. 그래서 어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건 훈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하라주쿠로 갔습니다. 젊은이들로 붐비는 거리였어요. 여기는 패션의 거리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독특한 스타일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아사쿠사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요. 그게 도쿄의 매력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우리는 타케시타 거리를 걸었습니다. 최서준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 사람 머리 색깔 좀 보세요. 분홍색이에요. 최서준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흔한 일이에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한국도 요즘은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여기만큼은 아니에요. 크레페 먹어볼래요? 크레페요? 여기 유명해요. 줄 서서 먹는 곳이에요. 저는 최서준에게 딸기 크레페를 사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네요. 그리고 과일이 신선해요. 맛있죠? 우리는 크레페를 먹으며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가까워졌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소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로 갔어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교차로예요.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가요.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서준은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도 질서정연해요. 처음 보면 다들 놀라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차로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도쿄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최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제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준 사람이요. 모두 뭔가를 원했어요. 제 집안과의 연줄이든 돈이든 뭔가를요. 최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사쿠라 씨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사쿠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한 무언가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서준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동생이 꿈이 의사라는 것,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어머니가 힘들어도 항상 웃으신다는 것.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그게 너무 버겁다는 것, 가끔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요.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사쿠라로 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사쿠라 씨는 그냥 사쿠라예요. 최서준이 말했습니다. 제게는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사쿠라 씨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최서준 씨는 언제까지 일본에 계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최서준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요? 네. 제가 할아버지 연결식 전에 교토에 가야 해요. 같이 가실래요? 하지만 그건 가족 행사잖아요. 당신도 이제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 고백에 최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가주세요.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도와준 분이라고요. 최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도쿄역에서 만날까요? 최서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창문 너머로 최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최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쿄역에서 최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나타났어요. 짐이 그게 다예요? 1박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신칸센을 탔습니다. 교토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지산이 멀리 보였어요. 저기 후지산이에요. 정말 아름답네요. 최서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쿠라 씨. 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죠. 지금도 그리워요? 매일 그리워요. 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서준을 료칸으로 안내했어요. 전통 일본식 여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묵을 거예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방에 짐을 풀고 우리는 교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기욤거리를 걸었고 킹카쿠지를 방문했어요. 금각사의 황금빛 건물이 연못에 반사돼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교토는 일본의 옛 수도였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죠. 저녁에는 가모가와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고 석양이 수면을 붉게 물들였어요. 사쿠라 씨, 최서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저는 이틀 동안 사쿠라 씨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사쿠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사쿠라 씨가 좋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아요. 무슨 뜻이에요? 사쿠라 씨는 재벌가 딸이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쿠라 씨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호텔 예약할 때도 알았어요. 사쿠라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군인이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최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언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차이는 너무 커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최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사쿠라 씨가 좋아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쿠라 씨, 저는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요. 제가 그들을 책임져야 해요. 여행도 사실 사치예요.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려고 온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요. 빚이 있고 여동생 학비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돌아가면 일을 찾아야 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수 없어요. 최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선을 받을 수 없어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해요. 사랑과 자선은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을 주세요. 최서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서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최서준도 참석했어요. 그는 맨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쿠라야, 저 남자가 너가 말한 최서준인가? 네, 아버지. 아버지는 최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소개해다오. 저는 최서준을 아버지께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신 최서준 씨예요. 최서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서준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도와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최서준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군 복무를 마치고 여행 중입니다. 군 복무요? 네. 한국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시간 되시면 저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와 최서준은 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쿠라야, 최서준 씨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아버지는 최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연결식이 완전히 끝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어요. 최서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힘들지만 괜찮아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최서준 씨, 아버지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최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일자리요? 네. 아버님 회사 보안 책임자 자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하지만 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최서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사쿠라 씨, 저는 자선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정당한 일자리예요. 하지만 사쿠라 씨 때문에 생긴 기회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인연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최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는 확신해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최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준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진심이에요. 처음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됐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저도 사쿠라 씨가 좋아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최서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언제 기대라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겁쟁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겁쟁이에요. 제 말에 최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쿠라 씨,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은 건 당신이에요. 저는 진심을 다했는데 당신은 자존심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처음으로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서준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도쿄로 돌아갈게요. 혼자요? 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최서준 씨한테 무슨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그의 경력을 봤을 때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런데 왜 거절하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겠지. 내 덕분에 생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쿠라야,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 필요하단다. 그에게 시간을 줘라. 하지만 그가 떠나면 어떡해요?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돼 있어.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호텔에 가봤지만 이미 체크아웃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최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꾸 최서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쿠라야, 내가 최서준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정말요? 그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했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요? 그의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자선이 아니라 그가 일한 대가로 말이야. 그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언제 답을 준대요? 내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최서준의 대답을 듣게 될 거예요. 수락할까요? 거절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 사쿠라야. 최서준 씨가 수락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응.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 제가 가도 돼요? 물론이지.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골랐어요.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하지 마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서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오셨군요. 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안 책임자 자리입니다. 연봉은 이 정도고 복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서준 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버님 사업 자금 지원과 여동생 학비 지원입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최서준 씨가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대가입니다. 정당한 보상이에요. 최서준은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사쿠라야,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저와 최서준만 남았어요. 최서준 씨, 사쿠라 씨,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최서준이 말했습니다. 왜요? 교토에서 그렇게 떠난 거요. 사쿠라 씨가 아프게 했어요. 저도 심했어요. 겁쟁이라고 한 거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최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사랑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하지만 지금 여기 왔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최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사쿠라 씨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실패라는 거요. 실패요? 네. 사쿠라 씨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당신은 가진 게 많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직함, 용기, 진심.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서준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쿠라 씨, 저는 이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건 사쿠라 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쿠라 씨 옆에 당당히 서고 싶어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당당해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수락하겠습니다. 최서준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서준은 정식으로 우리 회사의 보안 책임자가 됐어요.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와 최서준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려야죠. 그리고 이사 준비를 해야 해요. 언제 다시 와요? 한 달 뒤쯤요. 한 달이나요? 준비할 게 많아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전화해요. 매일. 네, 그렇게 할게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최서준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안아줬어요. 한 달 뒤에 봐요. 네, 기다릴게요. 그는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최서준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최서준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사쿠라 씨, 최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회사로 갔습니다. 최서준은 첫 출근이었어요. 긴장돼요.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팀원들에게 최서준을 소개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보안 책임자 최서준입니다. 최서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팀원들도 환영했어요. 첫 주는 바빴습니다. 최서준은 업무를 파악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저도 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꼭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배울 게 많네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최서준은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보안 시스템 개선안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아버지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준은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최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도쿄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온 곳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쿠라 씨. 네. 최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사쿠라 씨 옆에 설 자격이 있는지요.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최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사쿠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결혼할래요. 최서준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사쿠라, 저도 사랑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최서준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좋은 선택이야. 축복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그는 좋은 사람이야.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최서준의 가족도 일본에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서준의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두 가족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문화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도쿄의 호텔에서 열렸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는 할아버지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최서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최서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약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서준의 가족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눈가를 닫고 계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축하해요. 사쿠라 씨. 회사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준도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최서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혼여행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최서준의 고향을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자란 동네예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도쿄와는 전혀 달랐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시골이지만 정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최서준을 알아봤어요. 서준이 아니야? 결혼했다며? 네. 이쪽은 제 아내 사쿠라예요. 일본 사람이라고 들었어. 예쁘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낯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서준이 어렸을 때는 말이야. 동네 어르신들이 최서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들었어요. 여기가 제가 다닌 초등학교예요. 작은 학교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도 저기서 놀았어요. 최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상이 가네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대도시였어요. 도쿄만큼 크고 활기찼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도쿄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아름답네요. 그죠? 저는 이곳에서 자랐어요. 최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최서준은 일을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반년 후에는 승진도 했어요. 축하해요. 이제 부장이에요. 다 사쿠라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큰 집도 살 수 있었지만 최서준이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싶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최서준이 한국 음식을 가르쳐 줬어요. 김치찌개는 이렇게 만들어요. 매워 보이는데요.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최서준의 가족이 도쿄에 놀러 왔어요. 오빠, 잘 지내?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언니도 잘 지내요? 응,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여동생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크면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고마워. 사쿠라 언니. 최서준의 부모님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업이 다시 잘 되고 있었어요. 다 내 덕분이다. 사쿠라야. 아니에요. 서준 씨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서준 씨. 나 임신한 것 같아. 최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는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해. 나 임산부야. 미안. 너무 기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는 어때요? 일본식 이름으로. 좋아요. 하나. 하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하나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서준 씨, 들었어? 응, 들었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나리타 공항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손을 잡고 최서준과 함께요. 엄마, 여기가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야. 응, 맞아. 신기하다. 하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보안 검색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5초 만에 목걸이가 사라졌어. 그래서 아빠가 도와줬구나. 응.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최서준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운명이었어요. 맞아. 운명이었어. 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선물. 이제 이 목걸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최서준과의 만남.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야? 할아버지 묘소에 갈 거야. 와,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응. 아빠도 인사드려야지. 교토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사쿠라. 최서준도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쿠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예요. 할아버지 증손녀. 하나도 조그만 손을 모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 목걸이가 없었다면 최서준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최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5초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맞아요. 5초의 악몽이 평생의 축복이 됐어요. 우리는 묘소를 나왔습니다. 하나가 뛰어다녔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난 5년을 생각했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그날, 최서준을 만났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쿠라 씨. 응. 행복해요?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 저도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따뜻한 가족,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5초.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날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최서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 문 앞에서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저는 그 운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엄마, 나 라멘 먹고 싶어. 알았어. 라멘 먹으러 가자. 우리 가족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까지 5초 만에 인생이 바뀐 사쿠라와 최서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리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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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